핵심 이론 16 공합 실린더입니다. 실린더는 일반적으로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그러죠. 유체 에너지, 즉 압력을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직선 운동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실린더, 회전 운동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모터가 있죠. 공합 모터. 또는 회전 운동 중에서 일정한 각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요동형 액추에이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액추에이터에는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은 실린더,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은 모터다. 일정한 각도로 움직이는 것 요동형 액추에이터 또는 요동형 모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실린더의 구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죠. 위에도 별 5개, 밑에도 요 별 5개 정도 쳐야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일일이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포터 여기 있죠. 여기 전진 포터, 후진 포터 있고요. 피스톤, 피스톤이 요 실린더 안쪽에 있죠. 튜브, 케이스죠. 케이스가 있고 헤드 커브가 있고 로드 쪽 커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더스트 와이퍼는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압력이 새지 않도록 해주는 부분이죠. 타이로드, 요거 나온 적이 있죠. 헤드 커버와 로드 커버를 결합시켜서 이 실린더가 분해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품에 대한 기능도 좀 알고 있고 부품을 보고 명칭 알아맞히는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피스톤 형식에 따른 분류죠. 자, 피스톤 실린더를 구분할 때 피스톤 형식에 따라서 보면은 피스톤 실린더, 램형 실린더, 다이아프램형 실린더, 벨로즈 실린더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피스톤 실린더는 또 보면은 단동 실린더, 복동, 차동 이렇게 또 구분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단동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한쪽에 이제 공압이 들어가면 전진하고 후진은 스프링 힘이라든지 자중의 힘에 의해서 후진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복동은 전진 후진 쪽에 공압이 들어가서 움직여지는 거고 차동은 비례관계죠. 전진할 때의 힘과 후진할 때의 힘이 2대1 정도 차이가 나게끔 설계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램형 실린더, 피스톤 지름과 로드 지름 차가 없는 수압 가동 부분을 갖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스톤 면적만큼 로드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굴이나 강성을 요구할 때 주로 사용을 한다. 피스톤이 필요 없다. 공기 빼기 장치가 필요 없다는 거죠. 압축력에 의해서 힘이 강하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이아프램형 이 비피스톤 타입이죠. 다이아프램 실린더는 수압 가동 부분의 피스톤 대신에 다이아프램을 사용한다. 스트로크는 작으나 저항으로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다. 보암 능력이 좋으며 마찰력이 적은 공합 실린더다 하는 거고. 자, 벨로즈 실린더는 피스톤 대신에 벨로즈를 사용하는 거죠. 벨로즈. 여러분들 그 보면은 벨로즈 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림이 없죠. 여러분들이 물감의 그 물통 학교에 가져갈 땐 집에서 가져갈 때는 딱 쭈그리면은 쭈르륵 이 주름살에 의해서 쭈그러들었다가 물을 넣으면은 이렇게 쭉 팽창하는 거 있죠. 벨로즈 그런 거 벨로즈라 그래요. 그런 실린더다 이거죠. 습동부 마찰이 적고 내부 누출이 없다. 그래서 이 피스톤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작동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분류를 하죠. 단동 실린더가 있고요. 자,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단동 실린더는 자 읽어보시면 아까 설명한 대로 한쪽 방향에서만 공압이 들어간다. 행정거리는 100mm 미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100에서 한 150mm 정도를 쓰죠. 그 미만으로 쓰고 있다 이거죠. 귀환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공기 소모량이 적다. 귀환하는 또는 후진할 때는 스프링 힘이나 자중의 힘을 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단동 실린더의 종류 요거 물어보는 거 시험에 잘 나오죠. 보면은 단동 피스톤 실린더, 격판 실린더, 램형 실린더, 벨로즈 실린더. 이게 단동 실린더 작동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요거 꼭 참고하시고요. 자, 용도.
요것도 한 번씩 물어보죠. 클램핑, 플래싱, 이그젝팅, 이송, 리프팅 이런 데 주로 쓰인다 하는 거죠. 복동 실린더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 실린더 형태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작동 방식에 따라서는 단동, 복동, 뭐 차동, 찹,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제 복동을 보면은 피스톤 양쪽에 다 공급해서 전진 후진을 모두 다 하는 거 가장 일반적인 실린더 형태다 하는 거죠. 복동 실린더의 특징 있고요. 최대 길이가 행정거리 있죠. 2m 정도까지 쓸 수 있는데 로드가 구부러진다든지 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2m 이상을 쓸 수가 없다 뭐 하는 그런 거죠. 자, 복동 실린더 종류, 자, 요 별표 치놓고요. 요거는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양로드 실린더, 양 방향으로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피스톤을 중심으로 로드가 왼쪽, 오른쪽 다 있는 거죠. 다이치 실린더,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복수의 실린더가 직렬로 연결돼서 공압이 들어가는 순서대로 단계별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 타입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댄덤 실린더 나왔죠. 댄덤. 두 개의 복동 실린더가 한 개의 실린더 형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한 개 들어가 있을, 두 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세 개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개 들어있으면 두 배의 힘을 내죠. 세 개 들어있으면 세 배의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실린더, 댄덤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격 실린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서 작업을 하는 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빠른 충격적인 힘을 필요로 할 때는 프레싱, 플랜징, 리베팅, 펀칭 이런 작업에 쓰이는 거 충격 실린더다 하는 거죠. 자, 쿠션이 내장되어 있는 타입이 있죠. 전진 끝단에서 로더 커버 쪽이나 헤드 커버 쪽에 부딪히는 것을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공기로 피스톤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가 따로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차압 작동 실린더가 있습니다. 지름이 다른 두 개의 피스톤을 갖는 실린더로서 피스톤과 피스톤 단면적이 회로 기능상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면적 차이가 나게끔 설치가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실린더 종류별로 간단하게 나열을 했고요. 다음에 지지 형식, 설치 방식에 따라서 고정형과 요동형이 있다는 거죠. 고정형, 부하가 직선 운동을 할 때 고정하는 방식에는 푸터형과 플랜지형이 있다는 거죠. 푸터형과 플랜지형. 요동형은 자, 밑에서 보는 것처럼 크레비스형과 트레니언형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종류별로 그림을 보면서 개념을 좀 잡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가고요. 실린더의 관계 관련되는 식. 요거 이제 전진할 때 실린더는 단동 실린더는 전진할 때만 힘을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압력에 관한 식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압력 주어지는 압력과 단면적의 곱을 힘이라고 한다 하는 거 알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냥 요 PA 요거는 이제 요 뭐 저항이죠. 저항. 요 FS는 내장되어 있는 스프링 힘, 그 다음에 마찰력, FU는 마찰력 이런 걸 빼줘야 되는 거죠. 그 힘 크기에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복동 실린더 봅시다. 복동 실린더의 힘 출력에 대한 것은 전진시, 후진시. 자, 전진시 똑같은데 이것은 마찰 계수를 곱해 준 거죠. 근데 후진시에는 어떻습니까? 단면적에서 피스톤 로드가 차지하는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단면적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진과 후진 어느 게 더 힘이 크냐 하면은 전진할 때가 힘이 크다는 거죠. 그죠? 그 식. 아마 요 관련 식은 시험에 자주 나왔으니까 별 5개 정도 치놓고요. 그 다음 실린더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뭐 안지름, 로드 지름, 공기 압력 요 세 가지 정도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기 소비량 계산하는 식이 뭐 이렇게 어렵게 제시는 돼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전진 후진 시에 부피
그 최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면적을 구해서 행정 길이만큼을 곱하면은 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Q 이꼬르 AV죠. AV. 원래는 그런 식으로 유량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V를 빼버리고 전체 행정 길이를 곱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이 소비하는 것은 우리가 단면적 전진할 때의 단면적 A 있죠. 곱하기 행정 길이 L을 곱해주면은 전진할 때의 부피 최적이 되는 거죠. 그것을 분당 몇 번 왔다 갔다 하냐 그 회전수로 곱해주면 전체 유량이 구해진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전진할 때 후진할 때의 같이 곱해주면 되겠죠. 고려해주면 됩니다. 자, 실린더 작동 특성 아주 중요하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꼭 나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사용 공기 압력 범위는 일반적으로 1에서 7 정도로 쓴다 하는 거로 규정되어 있다 하는 거 같고 사용 온도는 5에서 60도씨 정도. 5에서 60인데 5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가 생기겠어요? 수분이 생기죠. 응축수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수분이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속도 50에서 500ml/s입니다. 요것도 좀 알아놔야 되고 요 50 밑으로가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긴다? 스택 슬립. 전진하고 후진할 때 움직임이 끊어지는 거. 딱딱딱 끊어져서 움직인다. 천천히 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스택 슬립 현상이라고 합니다. 50ml/s 이하가 되면은 스택 슬립 현상이 생긴다 하는 거고. 자, 실린더 행정 거리는 뭐 설치 방법, 로드 직경, 끝에 걸리는 부하의 종류,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 유무, 부하의 종류, 운동 방향 이런 것들을 조건들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 로드의 길이는 지름의 10배 이상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자굴, 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길이는 피스톤 로드의 길이는 지름의 10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또 필요한 완충 장치도 필요하다 하는 거죠. 실린더 작동 특성 꼭 참고를 해주길 바랍니다. 핵심 예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공합 모터죠. 공합 모터. 자, 회전 운동을 하는 데 쓰이는 거죠. 압축 공기 에너지를 기계적인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장치가 뭐다? 공합 모터다 하는 거죠. 자, 종류에는 회전 날개형 해서 베인형입니다. 그 다음 피스톤형, 기어형, 터빈형. 우리가 이제 압축기 종류할 때처럼 이제 반대로 여기서는 압축되어 있는 공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또 비슷하게 구분을 지어 놓으면은 특별히 위울 필요는 없어요. 특징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압축기의 종류에 대한 특징. 자, 회전 날개형, 베인형이다. 로터, 날개가 끼워져 있고 날개에 발생하는 수압 면적 차이에서 공기압이 작용해서 회전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죠. 원리. 그다음 피스톤 타입이죠.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기계적 회전 운동으로 변환함으로써 회전력을 얻는다 하는 거죠. 그 다음 기어형, 기어가 맞물려 있는데 그 기어의 압축 공기를 넣음으로 해서 회전력이 얻어진다 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터빈형 있죠. 터빈형. 터빈에 공기를 내뿜어서 회전력을 얻는 방식이다. 특징이 좀 비슷합니다. 자, 공합 모터의 장점 별 5개. 아주 중요하죠. 자, 변동기와 비교하여 관성대 출력비로 결정되는 시정수가 작으므로 시동 정지가 원활하며 출력대 중량비가 크다 하는 거죠. 크다. 가부하시 위험성이 없다. 속도 제어와 정력 회전 변환이 간단하다.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공합 들어가는 전진 후진 방향만 바꾸면 되니까 그죠. 폭발의 위험성이 없어 안전하다. 에너지 축적으로 정전 시에도 작동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주위 온도나 습도 등에 대해서 다른 원동기만큼 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작업 환경을 청결하게 할 수 있다. 공합 모터 자체 발열이 적다.
압축 공기 위에 질소가스나 탄산가스 등을 사용해도 된다. 압축 공기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다른 가스를 쓸 수 있다. 단점. 요것도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낮다 하는 거죠. 변환 효율이 낮다. 압축성 때문에 제어성이 나쁘다. 요것도 제어성이 나쁩니다. 회전 속도의 변동이 크다. 그래서 그 정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소음이 크다 하는 거죠. 단점. 여기서 장단점, 이 특징이라 그러죠. 특징에 관해서 공합 모터의 특징에 대한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다음 공합 모터의 출력. 출력은 뭐 다른 건 없고 요 정도만 알아놓으면 되죠. 한 번 나왔나요? 출력 요 계산식. 요거 위원어 굳이 또 요라고 그러면 싫죠. 71620 0분의 n의 t 토크죠. 이렇게 해서 구한다 하는 식 좀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기출 문제를 보고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공합 모터 사용 시 주의할 사항으로서 배관 및 밸브는 유효 단면적이 큰 것을 사용하고 밸브는 공합 모터 가까이에 항상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거는 뭐 이 모터뿐만 아니라 실린더도 항상 액추에이터 가까이에 제어 밸브를 달아주는 거죠. 윤활기를 반드시 사용하여 탄원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윤활유를 넣어준다는 거죠. 단열 평창에 의해서 빈결에 주의하고 에어 드라이어를 사용한다. 갑자기 이 압축되어 있던 공기가 팽창을 하게 되면 열 변환이 생긴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부속 장치 유동형 액추에이터죠. 액추에이터. 유동형 일정한 각도로 움직이는 거죠. 일정한 회전 각을 가지고 있는 거 유동형 액추에이터란다. 그래서 의외로 이게 많이 쓰이죠. 로봇의 선에 움직이는 거. 로봇이 물건을 짚기 위해서 회전 운동하는 거. 뺑뺑 도는 것은 아니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반정도로 움직이죠. 교반 장치. 어떤 밀가루 반죽을 섞을 때 왼쪽으로 한 바퀴 반, 오른쪽으로 한 바퀴 반 이런 식으로 그죠? 자동문의 개폐, 밸브의 개폐용으로도 이렇게 쓰인다. 이것도 종류가 배인형 피스톤 타입, 피스톤에는 여러 또 종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요 한번 주의사항을 한번 볼게요. 속도 조정은 미터 앞 회로를 접속한다. 미터 아웃 거의 다 모든 이 현장에서는 미터 앞 방식을 많이 쓰죠. 왜? 배합을 걸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 유압이나 유압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들이 어떤 물건을 옮길 때 이제 배합을 걸어준다든지 이런 거 해서 조절을 해라 하면은 이제 미터 앞 방법으로 속도 조절 밸브를 달든지 교축 밸브도 배기 쪽에 달아줘야 되는 거죠. 자, 회전 에너지가 기기의 허용 에너지보다 클 때나 요동 각도의 정밀도가 높아야 할 때는 부하 쪽의 지름의 큰 곳에 완충 장치를 설치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축 방향의 하중인 경우 가대 부하를 직접 액추에이터 쪽에서 부착시키면은 축과 베링에 가부하가 작용되므로 이때 축 부하가 적게 작용하는 방법으로 부하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고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문제는 없었어요.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합 부속기기죠. 부속기기를 보면은 자, 센서가 있죠. 요즘 와서는 센서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공합 센서는 비접촉식이죠. 항상 비접촉식 압축 공기를 분사를 해서 이제 감지를 하는데 공기 배리어가 있습니다. 이 분사 노즐과 수신 노즐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거죠. 방향 감지기는 배합의 원리를 이용하죠. 배합의 원리, 배합의 원리. 배합 감지기는 가장 간단한 원리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감지 거리가 굉장히 작죠. 0에서 0.5mm니까 거의 뭐 가까이 붙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공합 센서를 보면은 특징을 보면은 물체의 재질이나 색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검출이 가능하다. 고온, 진동, 충격, 습기가 많은 곳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발열, 불꽃 발생이 없으므로 방폭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사용이 된다. 방폭, 어떤 정전기나 이런 게 일어나면 폭발할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없는 곳에 쓴다는 거죠. 방폭이 일어나는 곳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물체의 유무, 치수, 방향, 요철, 구문 가공의 유무, 링 hợp착 등의 검출 등 광범위한 검출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검출 목적에 따른 센서 제작이 또 가능하다. 단점, 검출 대상물에 공기류의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기가 계속 분사가 되는 것들이니까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닌다는 거죠. 공기 소비량이 많다. 항상 공기가 새어나와서 분출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동작이 되는 거니까 소비량이 많다. 센서 자체 응답 속도는 비교적 빠르나 신호 전달이 지연되므로 응답 성능에 주의해야 된다. 센서 자체가 물체의 유무를 감지는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의 신호를 우리가 그 제어기 쪽에 넣어주는 단계가 조금 늦다 하는 거죠.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진공 발생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압을 쏘아 가지고 공압이 나가면은 반대편은 어떻습니까? 이 진공이 생기는 거죠. 그런 원리를 이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 즉 정압으로 사용되는 일반적 공기 압축기에 대해서 부압에서 발생되는 공압 공기압 기기이다 이거죠. 부압, 진공 쪽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이용한다 이거죠. 자, 그렇게 보면 완충기, 공기 쇼바라 그러죠. 쇼캅 쇼바라고 하는 거죠. 공기 쇼바를 충격을 완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변 진동 발생기, 진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것을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증폭기. 사실 요 공합 센서에서 쓰는 것은 아주 미세한 공기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 신호를 감지가 되면 이걸 다시 증폭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사바 정도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 증폭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소음기. 소음기는 뭐 자주 또 나오는 부분이죠. 소음기는. 소음기 구비 조건. 배기음과 배기 저항이 적어야 된다. 소음 효과가 커야 된다. 장기간의 사용에 대해 배기 저항 변화가 적어야 된다. 전자밸브 따위 장착하기 쉬운 컴팩트한 형상이어야 된다. 배기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 구비 조건 있죠. 종류도 그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공유압 조합 기기 공유압입니다. 공유 변환기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종류가 에어 하이드로 실린더, 공유압 변환기, 하이드롤릭 체크 유닛, 정압기 이런 것들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에어 하이드로 실린더, 공유압 변환기 등을 사용해서 작동 에너지를 공기에서 오일, 작동류 에너지로 변환함으로 해서 조금 기계적인 일을 시키는 실린더로서 자, 실린더 설치 시 공기 뽑기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기 뽑기가 이렇게 설치를 해놔줘야 된다 하는 거죠. 에어하이드로 실린더의 특징, 유압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저가로 유압의 장점을 이용한다. 뭐 높은 고압이 아니라 2 내지 3 정도의 힘으로 조금 더 큰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온도 상승이나 펌프의 맥동 같은 것이 없으므로 속도 제어 특성이 좋다 하는 거죠. 마지막 단에 유압을 실린더를 쓰므로써 맥동도 없고 속도 제어가 정밀한 제어가 좀 가능하다 하는 거죠. 중간 위치에 높은 정밀도로 정지된다. 부하 변동 발생 시 작동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정압기를 사용함으로써 고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에어 하이드로 한쪽은 이쪽은 보면 이쪽은 공압이고 밑에 쪽은 유압이죠. 유압이 같이 들어가서 이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공유 변환기.
공유 변환기는 보세요. 공기 압력을 동일 압력의 유압으로 변환하는 기기로 비교적 저압의 유압이 쉽게 얻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용상 주의할 거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별 3개 정도 치놓고요. 수직으로 항상 설치해야 된다.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죠. 공유 변환기. 액추에이터 및 배관 내의 공기를 제거해 줘야 된다. 그 다음 액추에이터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요거보다 실린더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사용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기적으로 유량을 점검을 해줘야 된다. 부족 시에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열이 발생되는 곳에서는 사용을 금지한다. 왜? 작동률은 열에 민감하죠. 그래서 그 사용을 금한다 하는 거고요. 종류가 비가동형, 블레더형, 피스톤형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하이드롤릭 체크 유닛, 이것도 별 한 3개 정도 치놓고요. 자주 나온 편입니다. 하이드롤릭 유압이죠. 체크 유닛. 보통 공합 실린더가 결합하여 운동을 제어하는 액체를 봉입한 실린더이다. 액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내양된 스로틀 밸브를 조정하여 공합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바이패스 밸브를 설치하면 중간 정지도 가능하다. 자력에 의한 작동 기능은 없으며 외부로부터의 피스톤 로드를 전진시키는 힘이 작용될 때에 작동한다. 유압 실린더의 양쪽 챔버를 바이패스관에 접속하고 그 갈로의 도중에 스로틀 밸브를 둔 구조이다. 작동할 때 피스톤 로드의 움직임에 의한 내부 유량의 변화를 흡수하기 위해 인덕터라고 하는 것을 라고 부르는 일종의 추압기를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정압기입니다. 정압기는 뭐 여기서는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죠. 공기압을 이용하여 오일로 정압기를 작동시켜 수십 가지의 유압 압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배력 장치이다 하는 거죠. 배력 증가시키는 거죠. 증가시키는 장치이다. 입구측 압력을 그와 비례한 높은 출력적 압력으로 변환시키는 기기다. 지압식과 예압식 두 종류가 있다. 정압기. 이거는 별 5개 정도 쳐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공압에 관한 것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너무나 이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했기 때문에 자꾸 한번 읽으면서 조금 개념을 잡고 핵심 예제를 많이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유압에 대해서